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황금알을 만드는 남자 성공 셰프 김성남입니다. 자, 오늘 미 대선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뭐 박빙이네요.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된다를 결정짓지 말자.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진행을 했어요. 이제 이거는 저와 함께 같이 전략대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뭐 갑자기 거짓말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아침에 시작하면서 콜을 다 던졌어요. 콜을 다 던지고 그 다음에 쭉 밀리면서 212콜이라는 놈을 이놈만 집중해서 아침에 다시 재매수를 했고 그 놈을 쭉 올라가면서 팔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매매를 아주 일찍 끝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쭉 밀렸죠. 쭉 밀려서 또 콜 샀으면 또 먹었겠지만 안 했습니다. 그냥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침에는 뭐 전날과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면서 아침에 매우 일찍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제 영상 보시면 뭐 다 확인들 되실 거니까 제가 여기서 뭐 거짓말할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죠. 딱 그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먹자 그랬어요. 보이는 만큼만 먹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간다.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지금 국도에 불 하나 안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도로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있어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 있어요. 이렇게 길이 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국도에 가로등 하나 없다면 내가 운전해서 가는 자동차, 그 자동차가 우리가 불빛이 직선으로 비춰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비춰진단 말이죠. 내가 여기에 섰을 때는 보이는, 딱 여기까지 보이는 만큼만 우리가 행동하고 수익을 취하는 거고, 여기까지 왔을 때 다 차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비치겠죠. 라이트를. 그러면 내가 보이는 만큼만 또 대응하는 거지, 이걸 오늘 하루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를 막 상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매일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 오전 중에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도 국채 발행을 많이 하고 미국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은 환자 채증으로 따져볼 수 있어요. 환자채증 뭐예요? 외환시장, 환율시장, 그 다음에 원자재, 그 다음에 채권, 증시시장입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작은 시장이 증시예요. 가장 작은 게 증시고 가장 큰 게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환자, 채증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자금의 움직임들을 보고 증권시장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지, 가장 작은 돈이 움직이는 증권시장을 보고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이제 채권시장이나 환율시장이나 최근에 제가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원화 강세가 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그게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일단은 없어 보인다. 이제 반등이 나올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사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시장이 더 크게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안정세를 갔거나, 어차피 코스피라고 하는 자리도 보시다시피 어때요? 지난 저점 뭐 그런 자리이니까 자율적이라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이 떨어진 진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던 진폭의 61.8%, 피보나치 그 되돌림을 여러분들 한번 뭐 엘리트 파동이나 이런 관련된 글이나 뭐 관련된 자료를 좀 보시면 피보나치 수열이나 이런 게 좀 나와요. 그래서 뭐 그리스의 뭐 신전이나 피라미드의 건축 공법의 비율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8.2%, 50%, 61.8%예요.
예, 황금비.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들이 하나씩 걸려가는 자리라서 저는 그래서 오늘 요 부분들에서 넘어가서 콜을 팔았던 거고, 요 21선 밑으로 내려오니까 콜을 샀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오늘 먹을 만큼만 일찍 내가 원하는 만큼 오늘 일당벌이 했으니까 끝내고 그냥 놓은 거죠. 왜? 이 이후에는 오늘 그 다음에 채권 발행도 있었죠. 그 통환채. 근데 통환채인데 통환채는 보통 단기예요. 단기 뭐 30일 90일 뭐 보통 1년짜리 2년짜리. 근데 오늘 2년짜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 규모가 2조 1천억이었습니다. 2조 1천억. 매우 컸죠. 통화채 치고는 매우 큰, 보통 1조 원 이내인 경우가 많은데 매우 컸어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침 일찍, 왜냐면 보통 국채 발행은 10시 40분에 입찰을 해요. 예, 그래서 보통 이 영향 때문에 11시나 11시 10분까지 영향을 미쳐서 보통 이게 규모가 클수록 시장이 오전에 강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3년물 국채 발행, 어제는 30년물 국채 발행이 있어서 무조건 오전 중에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금요일 날도 풋을 그래서 왕창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통환채밖에 없었고, 통환채는 10시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확 당겨졌죠. 10시 40분이 아니라 10시.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날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올랐다가 끝나고, 그 이후에는 몰라. 나는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미국 선거에 대한 개표 상황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몰라.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에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TV도 나온 사람이 뭘 자꾸 모른다 그래. 아니야. 자, 하수나 중수들은 그걸 갖고 자꾸 따지고 내가 뭘 맞춰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고수일수록 모르면 안 하면 돼요. 왜 바보같이 모르는데 그걸 어거지로 매매를 하면서 손실이 나냐고.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딱 보이는 대로만, 보이는 만큼만 매매해서 그만큼만 수익을 챙겼으면 난 오늘 끝. 좋잖아요. 아침 30분 만에 내가 벌 만큼 다 벌어놓고 끝내버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노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는 트럼프가 어쩐다 그러면 또 한번 쭉 올라갔다가, 바이든이 된다 그러면 또 좀 내려가다가, 오늘 그래서 미리 뽕으로다가 그냥 예측하고 뭐 바이든이 당선될 거다 어쩔 거다 막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미리 사라 뭐 하면서 샀던 게 뭐예요? 친환경. 오늘 친환경 관련주 다 죽잖아. 그죠? 상당히 크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만약에 바이든이 어쩐다 저쩐다 해도 그래도 일단 그 이제 기정사실화, 빼딱 꼼뿔리 뭐 이렇게 얘기하죠. 기정사실화로 인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뉴스가 돼버린 거잖아요. 자, 새로운 소식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또 빠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기대감이 올랐다면 마지막 뭐 불꽃 쏘다가 이제 끝나는 부분이 된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저런 걸로 떨어지면 이제 한번 매수를 해보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보이는 만큼만 대응을 합니다. 내일은 목요일이고 위클리 옵션 만기고,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영향력이 별로 없는 날입니다. 채권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날, 신규 입찰이나 발행은 없는 날이에요. 뭐 기존에 이제 만기가 돌아와서 어쩌고저쩌고 환매수를 한다거나 뭐 환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겠죠. 근데 그 관련된 정보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뉴스나 이런 것들 어디 채권협회에 뜩 들어가서 홈페이지 봐보고 뭐 이러면 모든 일정이 다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보이는 대로만 행동을 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아마도 내일은 채권을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사실 오후에도 조금이라도 땡겨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죠. 예, 채권 가격과 금리를 합쳐서 총합이 100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90이면 금리가 10이고, 채권 가격이 95가 되면 금리는 5가 됩니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결과값을 정해놓고 얘가 채권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해서 채권 수익률이라고 부르죠. 이자가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내일 이제 채권을 싸게 살려면 이자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채권을 싸게 살려면 이자가 올라가야 될 것이고, 얘가 이제 10이 됐고 얘가 90이 됐다. 그럼 이제 얘를 싸게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가격이 슬슬 올라가면서 지수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내일도 오전 중에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일도 약간의 강세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있죠? 지금 그죠?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바이든도 트럼프도 둘 다 나는 승복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우편 결과 뭐 그래서 시간이 지금 더 뒤로 가는 부분들이 나타날 거고, 시장이 원했던 건 그거예요. 바이든이 대통령 되라,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거 아니라 누구라도 빨리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부양책이죠. 부양책을 빨리 쓸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결과가 늦어져 버리면, 지금 11월 6일 날에 뭐가 있냐면 FOMC가 있죠.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우리가 회사채 매입을 해주기 위해서 7,500억 달러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약 한 130억 달러 정도밖에 안 샀어요. 200억 달러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회사채를 매입해 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지난번에도 6월달이죠. 지난번에도 6월달 뭐 이때도 시장이 충격을 받았을 때 여기서 회사채 매입해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끌어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저기 저 투표로 당선되신 양반들아, 당신네들이 지금 빨리 부양책을 써야 될 것 같아. 우리가 할 건 없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라고 지금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투표로 당선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트럼프, 하원, 상원 의원들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부양책을 써라 이거예요. 그 부양책을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양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럼 돈이 필요하면 뭘로 충당을 하죠? 정부에서는 두 가지로 충당을 하죠. 그죠? 세금을 많이 걷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겠죠. 국채를. 근데 이제 세금을 지금 향해서 코로나나 어쩌네 뭐 하는데 증세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트럼프, 아직까지는 뭐 대통령이니까 그 트럼프 같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증세보다는 감세 정책적을 쓰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국채 발행을 이런 부분들이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시중에 있는 돈들을 싹 들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돈을 오히려 풀어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럴 때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회사채 7,500억 달러 아직 안 쓴 돈으로 우리가 국채 사주면 되잖아. 그러면 니네들은 시중에서 돈을 끌어다 땡기는 게 아니라, 시중 돈을 싹쓸이 하는 게 아니라 연준이 그냥 돈 빌려줄게,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주에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서로 나는 질 수 없어, 계속 시간을 끌어버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그 불확실성이 오히려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전 일찍만 매매하고 아침 시작해서 쭉 올라가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콜을 팔았어요. 모든 콜을 팔고 212콜이라는 놈을 단타를 치고 이걸로 수익을 이제 20% 넘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이것만 해도 그리고 그 수익만 남겨놨어요. 현재 제 상태가 수익만 남겨놨어요. 번 돈만 가지고 지금 끌고 갑니다. 내일은 내일대로 대응하면 돼요. 그런 거지 막 자꾸 오버나잇, 그죠? 하루를 더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 하는 부분들이고, 지난번에 여기서 저는 풋을 거의 대부분 정리한 거 아시죠? 풋을 거의 대부분 다 정리를 해버렸고,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풋이 너무 없기 때문에 또 콜을 가지고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씩 풋을 조금 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콜풋 부분들에서는 둘 다 가지고는 있지만 둘 다 비중 자체는 평상시 운영하는 비중에 비해서 훨씬 뚝 떨어져서 현금이 더 많은 상태. 그 다음에 이미 벌만큼 다 벌어놨어요. 그래서 요번 부분에서는 이후에 크게 무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부터 차월물을 공략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차월물은 당월물에 비해서 만기날 뭐 많게는 당월물 수익의 절반이나 3분의 1밖에 수익이 안 나요. 차월물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만기가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당월물은 다음 주 목요일 날이 만기지만 차월물은 한 달이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 만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움직임이 둔해요. 어쩔 수 없는 부분들. 하지만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ELW라는 매매 그게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누구나 매매하면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전국에서 ELW를 가지고 전략을 세운다가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뭐 어쩌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안 하죠. 남들은 이런 걸 가지고 뭐 유료 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을 거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TV 나오는 사람은 한 두 팀 정도 있는 상태이고요. 잘해요. 다른 분도 그렇게 이제 여자분 또 한 분 계시는데 잘합니다. 저희랑 조금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잘합니다. 그래서 ELW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실력자들만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좀 많이 단기적 단타적 매매를 좀 위주로 하면서 신중하게 하고 조심히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지 않아요. 수익금 자체가 아주 크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 나갑니다. 왜? ELW의 장점은 뭐냐면 변동이 작은 돈 갖고도 수익률이 크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돈 갖고 크게 벌 수 있고 또 깨먹어봤자 작은 돈밖에 안 하니까 손실이 적다라는 그 부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일 건데, 그렇지 않고 ELW 자체, 그죠? 요거 자체가 어쨌든 주식보다는 더 위험한 매매인데 이걸 비중을 크게 큰 돈 갖고 해가지고 내가 말아먹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번 돈 가지고 투자금을 늘립니다. 번 돈 가지고, 번 돈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투자금을 늘리고 어느 순간 투자금을 더 늘리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많이 수익이 나도 투자금을 더 늘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영상 중에 ELW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꼭 반드시 망할 거다 라고 하는 영상 한번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몰라. 내일. 그래서 저는 분명히 내일 그냥 가는 대로 할 것 같고요. 아마 내일도 그냥 단타 위주로만 정리를 할 것 같고, 그것도 오전 중으로만 정리할 것 같습니다. 10시 30분 이후로만 정리하는 게 제 많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단기적 매매하고 일당벌이, 오늘도 일당벌이하고 마치는 게 목표다라고 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도 마이너스로 출발하도 플러스로 출발했던 한 번은 살짝 땡길 가능성은 있어요. 한 번 살짝 그런 정도에서 콜을 칠 건지, 아니면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선거의 결과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승복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부양책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뒤로 많이 밀리게 되는, 11월 특히 11월 6일 이후로 밀려버려서 FOMC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면 우리는 풋을 지를 것 같습니다. 풋 쪽으로. 지른다는 표현 안 할게요. 자, 어쨌든 풋을 조금 더 신경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보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미 대선이 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런 부분들은 시장 자체만에서는 개별 종목들이나 업종 테마 이런 부분에서는 영향이 있지만, 시장 전체의 큰 흐름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진 않다라고 좀 생각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즘 아주 응원의 댓글과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많아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좀 제가 어쨌든 기분이 좋아져요. 확인할 때마다. 그래서 오늘도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제가 확인, 오늘도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 봅니다.